안녕하세요. 22개월 장구 평화를 키우고 있고 뱃속에 둘째 사랑이를 품고 있는 31주 차 임산부 싱클입니다. 이제 출산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와우. 2년 만에 신생아를 다시 맞이하려고 하니까 평화 때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산모가 되어서 깨달은 저 둘째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저 둘째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평화 키우면서 우유를 먹여야 돼, 분유를 먹여야 돼, 혹은 수면 교육 이렇게 빡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출산을 앞둔 예비맘 분들이거나 혹은 지금 육아 중이신 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는 솔직한 경험담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모유수유입니다. 저 사실 평화 때는 완부했거든요. 임신 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유는 낳아봐야 한다. 저도 그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평화 때는 그냥 낳으면 모유가 알아서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오게 됩니다. 이제 출산하고 다음 날부터 황달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사실 황달이 온다고 해서 모유를 반드시 주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축도 하지 않았고 또 직수 경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유수유의 골든타임인 출산 후 2주 이내 이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저는 2박 3일 입원 후에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있었던 산후조리원은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직수를 하루에 한 번?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모이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 직수가 완모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축을 할 때 우유병을 가득 채우시는 산모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우유병의 바닥을 채울랑 말랑하는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양이 적은 산모인가 봐, 나는 모유가 안 나오는 엄마인 것 같아 하면서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모유수유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니 선천적으로 모유의 양이 적은 산모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평화와 합을 맞춰 나가면서 모유의 양을 늘릴 생각은 못하고 그저 쉽게 포기한 게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유통에 이런 문구 적혀 있는 거 아세요? 너무 뼈 때리는 말이죠? 저는 돌 때까지 평화에게 분유를 타줄 때마다 그 문구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좀 아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랑이 때는 꼭 모유수유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두 번째, 이게 좀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요. 저 이번에는 산후조리원 안 갈 거예요. 사실 저 파워 집순이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은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또 수유콜도 받아야 되지, 마사지도 해야 되지,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지, 이렇게 뭐 할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방을 선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우울감과 외로움, 별의별 생각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움직여야 좀 생각도 덜하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사지 때문이라도 꼭 산후조리원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결제금을 해서라도 정말 매일 마사지를 받았는데 살도 붓기도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저는 집에 와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지내다 보니 살과 붓기가 모두 다 빠진 케이스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화가 조리원에서 나오기 한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퇴소하면서부터 그게 기관지염으로 심해졌고요. 결국 그 주 주말에 저희가 서울대 응급실까지 가게 됐어요. 작고 작은 아이가 수액을 맞으면서 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는 엄마, 아빠 혹은 조부모님까지만 접촉을 한다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실의 다른 신생아들 그리고 신생아실 선생님들 또 다른 선생님들 만나면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집에서 셀프 조리 해볼 거예요. 일단은 육아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면 교육이에요. 여러분, 토끼 육아책 아시나요? 저 임신 때 이 책 정말 끼고 살고 막 요약도 열심히 했거든요. 또 친정 부모님이 너 그러다 애 잡는다 할 정도로 정말 빡세게 시켰어요. 덕분에 평화는 눕히면 바로 잠이 들었고 또 50일 전후로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22개월 평화를 키우면서 보니 수면 교육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평화가 이앓이를 하거나 혹은 감기에 걸렸거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더라고요. 누구는 눕히면 그냥 잔대, 누구는 며칠 만에 벌써 통잠을 잔대,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우리 아이랑 비교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자다가 쉽게 잘 깨고 또 어느 날은 잠에 잘 들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랑이는 안아달라 그러면 좀 안아주고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수면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팁인데요. 사진, 동영상 정리는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안 그럼 저처럼 됩니다. 저 사실 아직 평화 신생아 때부터 지금 22개월 때까지 앨범 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 그래서 제때제때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럼 저처럼 돼요. 저 사랑이 나오기 전에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꼭 앨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평화를 키우면서 너무 못 먹거나 혹은 정말 너무 잘 먹거나 싸거나 자는 거 모든 게 불안해서 맘카페에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누구는 100일 때 아이가 뒤집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평화는 언제 뒤집지? 이러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지내왔어요. 그 시간에 아이랑 눈 맞춤 한 번 더 해주고요. 말 한마디 더 해주고 노래 한 번 더 불러주고 이런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스스로 제 몫만큼 크는 것 같거든요. 평화를 22개월 키우면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점은 바로 그때의 평화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의 예쁜 그 순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을 절대 불안으로 채우지 마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번에 사랑이 때는 불안함을 좀 내려놓고 온전한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경산모의 시선으로 둘째 육아 다짐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랑이 낳고 바로 조리원에 갈 수도 있고요. 모유수유 포기할 수도 있고요. 수면교육 다시 빡세게 할 수도 있어요. 저란 사람 사실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도 먹어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걸 알았어도 사실 첫째 때로 돌아가면 다시 산후조리원은 갔을 것 같거든요. 웃기죠? 평화도 분유 먹고 정말 잘 컸고 또 어쨌든 매일매일 잠은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봐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같은 경산모시거나 아니면 육아 선배님들 중에 아예 둘째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에게 댓글로 꼭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뿌이.